입시교육 센터국어 안선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그리고 겹문장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겹쳐져 있는 문장이거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 어떤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겹문장 안에는 크게 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는 문장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 안에도요, 대등적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아는 문장의 경우에도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등등등등 다양한 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미만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우선 대등하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동등하다, 의미상의 지위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뒤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어때요?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미상으로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순서를 변화시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아는 문장에서 명사절, 관형절 등등등 다양한 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의 형태를 살펴보시면 하나의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겉에 있는 것을 아는 문장. 하나의 다른 문장을 이렇게 안아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얘를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 안에 쏙 안겨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안긴 문장을 다른 말로 안긴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의 종류에 따라서 명사절을 안고 있다라고 하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안고 있다, 그 경우에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의 종류를 파악하면 아는 문장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 개념은 우리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구와 절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절은 반드시 두 어절 이상이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절 속에 주어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어진 문장입니다.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보시면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연결 어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살펴보면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나열, 대조, 선택 등으로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열, 그냥 말 그대로 쭉쭉쭉쭉 열거하는 것이고요. 대조, 그냥 앞뒤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 두 가지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대등적인 연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요.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순서 변화에 무관하다. 다음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 의미상 종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요. 자리 이동이 불가능하다. 네, 이어진 문장의 특징 한번 볼게요. 앞절의 연결 어미가 지닌 뜻에 의해서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정해지게 되고요. 아까 이제 나열, 대조, 선택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언급을 했었죠. 다음 두 절이 이어질 때 같은 성분이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절의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생략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예시를 보시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좋은 성적을 얻었다. 열심히 노력한 것과 좋은 성적을 얻은 것 모두 다 주체는 나인데요.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실현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뭐하고 뭐뭐하며, 대조는 뭐뭐하지만 뭐뭐하나, 선택은 뭐뭐하든 뭐뭐하거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 경우에는 선생님은 마음씨가 넓다. 그리고 선생님은 얼굴도 잘생겼다. 여기 지금 주어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셔야겠죠?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다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순서를 바꿔도 무관하다. 다음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어미들인데요.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원인, 조건, 양보, 의도, 배경 등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어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비가 와서 땅이 질다. 그러면 이때는 땅이 진 것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질어서 비가 온다와 같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음 누구든 부지런히 공부하면 이때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에 가려고 일찍 출발했다. 이 경우에는 일찍 출발한 것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의 종류를 파악해야만 아는 문장의 종류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의 경우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과 기의 형태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전성어미라고 언급을 한 것은요. 성질을 바꾸어주는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다. 그래서 명사의 성질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어미를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문장 내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볼까요? 그는 학생이 아님이 분명하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무엇이 분명하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범인임을 밝혔다. 뒤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해서 목적어 기능하고 있고요. 날씨가 맑기에 뒤에 부사격 조사 결합해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절의 기능은요.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물론 조사가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형절을 아는 문장 볼게요. 관형절의 실현 방법은 마찬가지로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전성 어미들은 시제 표현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다르게 결합이 된다라는 것 언급을 드렸습니다. 관형절의 기능은 당연히 관여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뭐에 동의한다. 나는 그녀가 착한 여자라는 대에 동의한다. 이때 대는 의존 명사로서 관여어의 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내가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기억이 없다. 어떤 기억? 내가 직접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는과 은의 형태로 관형사형 전성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부사절의 실현 방법입니다. 부사파생 전미사 이 혹은 마찬가지로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아서, 어서의 형태가 결합이 되는 경우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 나타날 수 있고요. 기능은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땅이 진데 왜 질다? 비가 와서 질다.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아까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앞에서 봤었어요. 비가 와서 땅이 질다 라고 순서를 바꿨을 때는 분명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문장의 배치, 순서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안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밤이 새도록 책을 읽었다.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죠. 다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데요. 서술절의 실현 방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의 문장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별도의 표지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무엇이 결합하면서 실현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합의 양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서술어는 항상 더 가까운 주어하고 결합되는 밀착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얘네가 하나의 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은요, 앞에 있는 주어와 결합해서 서술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어는 서술어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시 한번 살펴보시면 주어, 서술어의 형태죠. 토끼에 대해서 귀가 길다라는 서술절이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 다음으로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인용절의 실현 방법 살펴볼게요. 인용부사격 조사 고 혹은 라고의 형태를 사용하고요. 각각 간접, 직접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라고의 형태를 사용할 때 큰 따옴표를 표기하고 무엇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용절의 기능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불이 났다고 외쳤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 각각 간접 인용 그리고 직접 인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절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서술어의 네모가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술어의 네모, 서술어의 어미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내용 생각해 보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음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절의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꽃이 예쁘다, 친구들과 꽃을 보다 라고 했을 때 친구들과 본 꽃이 예쁘다. 이때 친구들과 본이 뒤에 있는 꽃을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변화했고요. 안긴 문장, 즉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 친구들과 꽃을 보다라는 그 완결된 문장에서의 목적어 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접 인용절에서의 라고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요. 서술격 조사 이다 그리고 아니다로 끝난 문장은 간접 인용절일지라도 이다고 아니다고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고 아니라고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 아까 확인했던 대로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라고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도 이 형태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의 짜임,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